치수 기입을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원뿔이요. 원뿔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원뿔을 그릴 건데요. X라인, 얘는 중심선이고요. 자, 옵셋 10mm, 다시 10mm, 옵셋 50mm. 자, 이렇게요. 그럼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필렛으로 선 정리를 합니다. 라인, 얘를 위에서 보게 되면 서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요. 설계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는데 직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C, 여기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C. 자,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되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경우는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디멘전을 눌러 보시면 서랍이 나오죠. 여기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오빌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바로 얘를 가지고 쓰는 건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 각도를 입력하는 겁니다.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간 각도입니다. 자, 오빌크, 그 다음 두 개 선택하고 엔터, 여기다 각도 쓰면 됩니다. 60도, 이렇게요. 그러면 치수가 옆으로 기울어지죠. 이 각도가 60도입니다. 이 각도가 60도가 돼요. 만약에 얘가, 자, 로테이트, 아니 카피, 자, 이렇게 로테이트 되어 있습니다. 로테이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때는 30도 쓰시면 돼요. 오빌크 선택하고 엔터, 30도.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원뿔처럼, 이렇게 원뿔처럼 생긴 도형의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톨러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톨러런스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입니다. 공차라고 한자로 쓰고 쉽게 쓰면 오차 범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오차 범위, 공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공차 또는 기하공차라고 하는 공차가 있고, 하나는 치수공차,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공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형상공차에는 내가 만드는 제품의 모양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위치라든지 흔들림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양에 대해서도 얼마나 직선이 똑바로 돼 있느냐, 진직도, 그 다음에 평면도 얼마나 평평하냐. 실제로 우리가 기계로 이렇게 가공을 해도 실제로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해요. 평면도, 뭐 원이 얼마나 진원이냐, 진원도, 또 원통도, 뭐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이런 것들이 모양에 대한 이야기고, 자세는 두 개가 얼마나 평행하냐, 얼마나 직각이냐, 내가 지정한 각도가 잘 맞고 있냐, 이런 것들. 위치도는 위치는 이제 중심이 잘 맞느냐, 동심이냐, 동축이냐, 대칭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요. 치수 공차는 내가 지정한 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는 설계에서 공차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공차는 오차 범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 거라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봤더니 휴대폰 케이스가 100mm예요. 아침에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전기 딱 켜고 기계 돌려서 제품을 뽑아내잖아요. 그럼 100mm가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작게 돼요. 왜냐하면 날이 추우니까 기계가 수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9.4mm가 나왔어요. 그래 계속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계가 조금씩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팽창을 해요. 근데 저녁에 퇴근하려고 이제 전기를 끄기 직전에 재봤더니 100.2mm입니다. 아니 100.6mm까지 커졌어요. 왜냐면 충분히 따뜻해졌거든요. 기계도 날씨가 추우면 수축을 하고요. 날씨가 더우면 팽창을 합니다. 기계도.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오차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9.4mm에서 100.6mm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어요. 이걸 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 겁니다. 근데 99.4mm가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죠. 휴대폰 케이스가 휴대폰에 잘 들어갈까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100mm보다 작잖아요. 그죠? 0.6mm나 작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내다 팔면 어떻게 돼요? 클레임이 들어올 거예요. 잘 결합도 안 되고 빠지지도 않아요 라고 클레임이 들어올 겁니다. 100.6mm는 어떨까요? 결합하는 데는 손쉽죠. 근데 쉽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항의가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빠져요. 길거리 가다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양품이죠. 99.8mm에서 100.2mm까지. 치수를 재봤더니 99.8mm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들어가고 잘 빠지지도 않고 100.2mm도 마찬가지. 잘 들어가고 잘 빠지지도 않고. 근데 이거보다 더 커진다면 예를 들어서 99.7mm가 됐어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요. 100.3mm가 됐습니다. 너무 쉽게 들어가고 너무 쉽게 빠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 즉 다시 말해서 99.8mm에서 100.2mm까지는 양품인 거죠. 이건 팔아도 되는 양품이 되는 거고, 이 범위를 벗어난 것들은 불량품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불량품인 거고, 얘는 팔아도 좋은 양품이 되는 거고, 여기도 불량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양품과 불량품을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양품을 보니까 범위가 99.8에서 100.2라고 하는 오차 범위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오차 범위. 내가 팔아도 좋은 오차 범위. 내가 이거는 오케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오차 범위. 이게 바로 공차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 적은 건 치수 공차입니다. 이거 치수 공차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기준 치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요 정도까지는 양품.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바로 공차입니다. 자요.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여기 심볼을 누르면 얘네들이 나와요. 얘가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 평행도, 직각도, 그 다음에 경사도, 그 다음에 원통도, 평면도, 동심도 맞나? 진원도, 그 다음 직진도, 그 다음에 얘가 면의 윤곽도, 선의 윤곽도, 흔들림도, 온주 흔들림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얘가 직각도라고 했어요. 직각도입니다. 두 선의 두 개의 부재에 직각이 0.23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오케이.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톨러런스. 자, 이렇게요. 여기 심볼을 제가 진원이라고 했습니다. 진원이니까 파이교가 붙겠군요. 또 다른 부재 하나하고는 파이 0.32. 근데 데이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데이텀 A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까지만 해볼까요? 여기 데이텀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데이텀 아이덴티피어 A. 그러면 이렇게 데이텀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데이텀 정의하기죠. 서클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반지름 10mm. 그 오른편에 보면 센터 마크라는 거 보이시나요? 센터 마크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중심선 마킹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간격들 있잖아요. 이 간격들은 여기서 조절합니다. 컨트롤 1이요. 특성창이죠. 특성창입니다. 특성창. 선택을 하고 나서 특성창으로 오면 바로 이 부분. 여기 갭 사이즈 보이시나요? 0.1x. 제가 0.5x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0.5x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1이라고 했습니다. 1mm, 10mm. 20 그러면 20mm. 0.1x 그러면 전체의 0.1x. 간격은 0.05x로 되어 있네요. 10mm 그러면 10mm로. 2mm 그러면 2mm로. 배수입니다. 근데 0.05배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프트 왼쪽, 라이트 오른쪽. 3.5mm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5mm 나와라 그랬더니 왼쪽만 5mm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10mm, 오른쪽만 10mm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시죠. 이거와 유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 20mm, 20mm를 띄웠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센터 라인이요. 자, 선 두 개 선택하고 보면 중심선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선이 중심선이 아니죠.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 선의 모양이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이 레이어. 레이어를 바꾸면 선의 모양 제대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X라인 0도 90도. 얘는 중심선. 옵셋 20 다시 50 다시 카피. 이번엔 적당히. 자, 서클 지름 40. 자, 트림 속성 일치도 해보고요. 다시 서클
지름 20. 자, 트림하고요. 서클 지름 80. 자, 트림하고요. 얘는 중심선입니다. 다시 한번 서클 지름 100. 역시 트림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서 선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는 그냥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필렛 하시면 됩니다. 필렛. 나머지 또 트림. 자, 특성 일치. 트림. 이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서클 지름 10mm가 이렇게 3개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셋 5mm.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라운드 가져 있는데 값이 없어요. 3mm 주시면 돼요. 필렛 R3 이렇게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장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랭슨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게 랭슨이에요. 하나, 둘, 세 번째. 랭슨에 보면 델타가 있죠. 5mm.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중심선들이 이렇게 5mm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선들이 다 5mm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면 겉 외양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랭슨까지 해보시죠. 마지막은 해치입니다. 해치를 주시면 돼요. 여기 안시 31번을 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유저 디파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45도의 간격이 내가 지정하는 간격,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저는 사용자 정의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자,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간격이 너무 좁죠? 그러니까 딤 스페이스로 클릭 엔터 7 엔터. 그럼 간격 조절될 거고요. 다시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C를 붙여주면 이렇게 지름이 될 것이고요.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 자, 그냥 하지 마시고 컨티뉴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20mm 골뱅이 20만큼 마이너스 90도.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그럼 자, 옵셋 20mm 컨티뉴로 자,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베이스 라인이 아니네요.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다시 한번 라인 역시
dim 스페이스로 간격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기본 치수 기입은 다 끝났네요. 자,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을 보도록 하죠. 치수 유형이죠. 여기에 모디파이를 눌러 보시면 여기 선, 심볼, 문자죠. 심볼하고 화살표, 문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쓸 것은 사실상 여기는 없어요.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는 요 값 있죠? 요 값을 바꿉니다. 여기 칼라 라인 타입 선굵기를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냐면 레이어에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안 써요. 그 아래도 보면은 칼라 라인 타입 그 다음에 선의 굵기가 있죠. 얘도 안 바꿔요. 왜냐면 레이어에서 조절합니다. 그건 뭐냐면 위에 보면 디멘전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치수선이요. 아래는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입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아예 딱 못 박혀 있어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모양을 안 바꿔요. 칼라는 레이어 거 씁니다. 선의 굵기는 가는 선이라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다 안 바꿉니다. 레이어에서만 바꿔주면 돼요. 지금처럼요. 여기 보시면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바짝 좁아요. 그럴 때 dim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베이스 라인, 요 베이스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베이스 라인도 어떤가요? 바짝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간격이 바로 dim 스타일의 이 값이에요. 제가 7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간격이죠. 그럼 다시 해볼까요? 베이스 라인 간격이 멀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서프레스 dim 1, 2, 서프레스 익스텐션 라인 1, 2 있죠. 서프레스가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치수선을 억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모든 치수가 다 억제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요. 치수가 억제돼서 여기 다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그거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얘가 억제된 건데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컨트롤 1 누르시면 자, 바로 이렇게요. 여기에 나와요. dim 라인 1, 2, 익스텐션 라인 1, 2가 둘 다 온 되어 있죠. 여기 2를 오프하는 겁니다. 여기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익스텐션 라인 2를 오프합니다. 바로 이걸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 extend behind dimension line, offset from orig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바로 요 부분을 확대해 놓고 봅니다. dim 스타일, 자, modify, 바로 여기요. 여기 보시면 extend behind dimension line, 치수선 뒤로, 여기 치수선 뒤로 이렇게 뾰족 나온 거 있죠. 요 값입니다. offset from origin은 누구냐면 여기요.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값을 5로 줬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가 5mm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뒤에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dim 스타일, modify. 자, offset from origin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3mm.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값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골뱅이
20,20 카피 어레이 5개 40mm 간격으로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보통은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라인 어레이 아니 카피 어레이 10개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체에서 떨어진 모양의 치수가 나와요. 얘네들의 간격을 적당히 조절해주면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치수가 나오게 돼요. 바로 이 기능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 딤 스타일에 보시면 이 값이 뭐냐면 보조선의 길이를 픽스시킨 겁니다. 고정시킨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값에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요. 베이스라인 간격이 7mm면 여기도 7mm에서 8mm가 돼야 됩니다. 자, 저는 8mm 했습니다. 그러면 치수 기입을 넣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8mm로 선이 고정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선이 고정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로 이렇게 늘려도 이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수 모양이 이 위에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심볼에 내려옵니다. 화살표요. 여기 보시면 퍼스트, 세컨드 있죠. 자, 도트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 화살표가 아닌 도트로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 당연히 바뀝니다. 세컨을 바꿔버리면 퍼스트가 안 바뀌어요. 자, 이런 식이 됩니다. 퍼스트, 여기는 세컨하고 퍼스트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러면 같이 쭉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얘가 화살표의 크기입니다. 자, 1.5mm. 자, 오케이. 어떤가요?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5mm.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화살촉의 모양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크기도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 치수 기입입니다. 모디파이. 네, 여기 화살촉 크기 여기 내용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입니다. 여기서 문자의 유형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딤 스타일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뉴 한글. 자, 네, 맑은 고딕으로 제가 바꿨고요. 자, 클로즈.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글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린 글자의 색상은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의 색상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글자의 색상이 보기 좋게 바뀝니다. 어떤가요? 글자의 색상이 바뀌니까 한결 보기 좋아졌죠? 자, 이런 부분은 딤 브레이크 쓰면 보기 좋겠죠. 딤 브레이크 끊어질 거, 통과할 거. 그럼 훨씬 더 보기 좋아질 거고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 문자로 들어가면 이게 문자의 크기입니다. 문자의 크기. 예를 들어서 4mm. 그러면 문자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딤 스타일 2.5mm.
글자의 크기까지 조절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큐리더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요거 빠른 지시선이란 뜻입니다. 이거 말고 앱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중 지시선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큐리더가 있고 다중 지시선이 있고 앱리더가 있고 이 큐리더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큐리더는 없어요. 명령어 직접 쓰셔야 되는데 단축키가 L2입니다. 단축키가 L2예요. 자, 리더, 큐리더 그러면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퍼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 찾고,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 클릭하니까 문자의 위드를 물어봅니다.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그 다음 문자의 폭입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주석을 물어보는데 그냥 엔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자, 여러 줄 써진 거 보이시죠? 자, 큐리더. 자, 오른쪽에서 똑같이 했는데 어떤가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큐리더 스타일이 있습니다. 큐리더 여기 보시면 세팅이 있습니다. 이 세팅을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어태치먼트에 보시면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문자가 지시선 왼쪽에 있을 때와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문자가 지시선 오른쪽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시선 오른쪽에 문자가 위치할 때와 지시선 왼쪽에 문자가 지시할 때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들 오브 탑라인,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미들 오브 탑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렇게 요 경우, 자,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탑라인, 이 탑라인, 이 첫 번째 줄에 중간에 지시선이 걸쳐져라 이런 뜻입니다.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맨 아랫줄 바텀 라인, 이 바텀 라인의 미들, 중간에 지시선이 걸쳐져라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둘 다 놓게 되면, 미들 오브 탑 라인 놓게 되면, 자, 이렇게요. 똑같이 왼쪽에 존재할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탑 오브 미들 오브 탑 라인에 걸쳐진 거 보이시죠? 얘는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얘는 미들 오브 탑 라인. 자, 바꿔 보시죠. 자, 리더 세팅.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둘 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일 아랫줄 중간에 걸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언더라인 바텀 라인, 언더라인 바텀 라인에다 체크하면 지시선 아랫줄에 밑줄 긋기입니다. 보통 이런 거 한 줄 쓸 때 씁니다. 두께 200mm 잡석 다짐. 어떤가요? 이렇게 밑줄 딱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쓰고 이런 것도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카피 어레이 4개 피트 이런 식으로요. 화살표가 4개가 있어야 되고 지시선도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얘. 그 다음 두 번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얘. 그 다음 세 번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얘. 아이고, 얘가 아니고 네. 그 다음 마지막 화살표는 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자, 언더라인 바텀라인 빼고 미들 오브 탑라인, 미들 오브 탑라인. 자, 그 다음 어넌테이트에 보면 여기 문자를 붙이겠고, 여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화살표도 있네요. 제가 도트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리더 세팅. 자,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삼각형도 쓰고 도트도 쓰십니다. 여기 보시면 리더 스타일이 스트레이트, 직선, 스플라인, 곡선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넘버 오브 포인트. 우리 지금 총 3번 클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5번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5번까지 이렇게 클릭할 수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이번에 스플라인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자, 모양을 줄 수 있습니다. THK 200 잡석 다짐. 자, 텍스트 영역을 늘리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곡선으로 만들어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큐리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직선과 곡선을 쓰시되, 곡선을 쓰려면 요 넘버 오브 포인트가 최소 4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자, 스플라인으로 스트레이트로 바꾸고 3번으로 바꿨습니다. 어태치먼트에 보시면 문자가 있고 카피가 있고 공차가 있네요. 자, 공차만 쓸 겁니다. 여기 블록 레퍼런스는 엠리더에서 쓸 거예요. 자, 톨러런스로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되네요. 클릭. 아까 봤던 공차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데이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걸 응용해서 좀 해보자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직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면이 또는 여기 면이 직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큐리더 세팅. 화살촉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냐면 맨 아래로 내리면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톨러런스 쓸 때 쓰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니어레스트 근처점이죠. 자, 근처점을 찾고 이렇게 조금만 빼주면 삼각형으로 나오죠. 기준면이란 뜻입니다. 자, 아이덴티 피업 A. 그러면 여기 면이 A면이란 뜻이에요. 기준이란 뜻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니어레스트 이렇게 쭉 뺍니다. 심볼은 직각이고 0.32도 A 기준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는 A면이고 A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서로 직각을 이루되 0.32도를 벗어나지 마세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큐리더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멀티리더요. 다중지시선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중지시선은 보시면 리더, 지시선, 화살촉 먼저, 랜딩 먼저,
컨텐츠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지정할 것인가입니다. 화살촉을 지정하고 이와 같이 지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두 번만 지정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 부분이 랜딩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랜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랜딩까지만 딱 지정해주면 이 길이는 알아서 나오고요.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제 제가 1이라고 썼습니다. 자, 화살표 먼저 들어갔네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멀티리더, 이번엔 랜딩 퍼스트요. 그러면 랜딩의 위치를 클릭해주고 화살표의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이번엔 컨텐츠 우선이요. 컨텐츠의 영역을 지정하고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나면 이와 같이 화살촉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우리가 봤듯이 화살촉을 지정하고 내용을 쓰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도 한번 해보시죠. 가장 쉬운 건 아무래도 화살촉 먼저가 제일 쉽습니다. 리더 에로헤드 퍼스트로 놓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 클릭해주고 내용 쓰고 그리고 엔터. 이게 멀티리더입니다. 자, 멀티리더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얘가 왜 멀티리더냐? 여기 보시면 애드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선 추가하기요. 선택하고 지시선이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시선을 이렇게 얼마든지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미다리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이렇게 지시선을 추가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아래 보시면 리무브 리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시선 제거하기요. 선택을 리무브 리더 누르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할 지시선을 선택하시면 지시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택하고 제거할 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됩니다.